안녕하세요. 정리해줘쌤 신동쌤입니다. 자, 오늘은요 구름의 생성 과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물방울로 이루어진 구름입니다. 첫 번째로 구름의 생성 과정. 자, 구름이 생기면요 여러 가지 기상현상이 일어나는데 먼저 구름이 어떻게 해서 생기는가 저 밑에서부터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제일 먼저 공기가 상승합니다.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공기가 상승하게 됩니다. 공기가 상승하면요 기압이 낮아지고, 우리가 올라갈수록 공기의 양이 적으니까 기압이 낮아지는 거야. 그래서 기압이 낮아지고요 부피가 팽창하게 됩니다. 기압이 누르는 힘이 작아지니까 부피가 더 커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단열 팽창이라 부릅니다. 단열 팽창. 그래서 팽창을 하게 되면 왜 팽창하게 되느냐? 기압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부피가 커지는 거죠. 단열 팽창이란 말은요. 열의 출입이 없이 가열을 해도 우리가 팽창하게 되는데, 그렇게 팽창하는 거 말고 열을 가해주지 않고 혹은 열을 뺏지 않고 팽창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단열 팽창을 하면 안에 있던 분자들이요 부피를 키우는데 일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도는 하강하게 됩니다. 왜 온도가 하강한다고? 그렇죠.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고 온도가 하강하게 되는 거죠. 온도가 하강하다 보면, 온도가 계속해서 떨어지다 보면 우리 앞에서 배운 이슬점에 도달하게 되죠. 이슬점이 뭐죠? 이슬점은요 응결이 시작하는 온도, 더 이상 수증기로 남아 있을 수 없다. 포화 상태, 그죠? 포화 상태, 이슬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슬점에 도달하면요 뭐가 일어나? 그 이하로 떨어지면, 이슬점보다 온도가 더 떨어지면 응결이 일어나죠. 그래서 수증기가 응결하게 됩니다. 수증기가 응결하면요 물방울들이 생기죠. 물방울이 모여 있는 게 뭐다? 구름이 만들어지더라. 구름이 만들어지더라. 구름 생성. 이렇게 해서 구름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공기 상승을 시작으로 해서 그 다음 단계부터는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물론 온도가 이슬점 이하까지 안 떨어질 수도 있지. 그러면 구름이 안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이슬점 이하까지 떨어진다면 구름이 밑에서부터 쭉 자동으로 구름이 생성되더라. 그죠? 자, 이때 수증기가 응결할 때 가만히 있어도 응결이 일어나지만 응결이 더 잘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응결 핵이란 게 있으면 응결이 더 잘 일어납니다. 자, 그럼 응결 핵은 어떤 게 될 수 있을까? 응결 핵은요 미립자, 아주 작은 입자들을 미립자라 하죠. 미립자. 혹은 우리 먼지도 뭐 작은 입자에 속한데 먼지. 그다음 뭐 해염 입자. 해염 입자란 말은요 해수, 파도가 치면서 해수들의 작은 입자들 해염 입자라 그래요. 이런 것들이 응결 핵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수증기 응결이 더 잘 일어나서 구름이 더 잘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구름을 정의해 볼게요. 구름.
방금 이 생긴 구름, 뭘 구름이라 하는데? 구름. 수증기가 응결해서요. 하늘 높이 떠 있는 거. 하늘 높이 떠 있지 않고 지표면에 있으면 뭐라 불러? 구름이 아니고 그건 안개죠. 안개. 우리 산 중턱에 얘가 떠 있으면 멀리서 보면 구름이고 그 산에 올라간 사람은 안개가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하늘 높이 떠 있는 거를 구름이라 합니다. 두 번째. 단열 팽창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단열 팽창. 어떻게 하는 게 단열 팽창이다? 단열 팽창은요. 열 출입에 없이 팽창하는 것을 말하는 거지. 주변과 열 교환 없이 팽창하는 거. 자, 스스로 팽창해야 되니까 에너지를 사용했겠지. 그래서 온도는 떨어집니다. 온도는 하강합니다. 그리고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 뭐 구름 생성될 때는 아니지만 단열 압축이란 게 있어요. 단열 압축은 뭘까요? 단열 압축은요, 반대겠죠. 열 교환 없이 압축되는 거. 부피가 줄어드는 거. 그죠? 이때는요, 압축되니까요, 온도가 상승합니다, 오히려. 자, 그렇다면 우리 앞에서 봤듯이 공기가 상승하면 그 다음부터는 자동적으로 있을 점 도달한다면, 있을 점 이하로 도달한다면 구름이 만들어졌다. 그렇다면 상승의 원인을 알아보면 상승된다면 구름이 생기는구나. 그래서 구름이 생성되는 경우, 공기가 상승하는 경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거 몇 가지를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가요. 따뜻한 공기와 차은 공기가 만났어. 그러면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겠지. 가벼우니까. 그죠? 그래서 따뜻한 공기가 차은 공기로 위로 올라가는 경우에 구름이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요. 지표면이 불균등하게 가열될 때, 다 같이 가열되면 공기가 갈 데가 없잖아. 그래서 이쪽과 저쪽이 불균등하게 가열될 때, 이때도 한쪽이 가열된 곳에 더 많이 가열된 곳이 상승하겠죠. 그죠? 지표면 일부가 가열될 때. 불균등 가열이라고 하죠. 세 번째는요, 공기가 슥 지나가다가요, 지형적으로 산이 있으면 쭉 올라가겠지, 산을 타고. 그래서 높은 산을 타고 올라갈 때 또 상승을 하게 됩니다.
자, 짠 그림이 나왔죠. 구름 발생 실험이 여러 다양한 형태로 일어나는데 이 책에 나오는 실험을 잠깐 보면요. 여기 보니까요. 가압 장치라고 돼 있지. 가압 장치라면 압력을 만들어 주는 거. 그죠? 가압 장치. 그리고 공기를 집어넣겠죠. 공기를 집어넣어서 압력을 높여주는 거. 내부 압력을 페트병 압력을 높여주는 것이고 장치고요. 그다음에 안에다가 액정 온도계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얘를 이제 가압 장치를 눌러서 페트병 내부의 압력을 높여준 다음에 여기에 공기를 빼서 그러면 부피가 커지는 거지. 그죠? 부피가 커지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팽창하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열을 가해주지 않았죠. 그래서 3번 과정은 단열 팽창시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하는 실험 장치입니다. 우리 이미 이제 앞에서 배웠지만 실제로 실험을 해보는 그런 과정이야. 그럼 정리해 볼게요. 세 번째, 구름 발생 장치 실험입니다. 자, 먼저 이렇게 압력을 가해줬다가 뚜껑을 열면 어떻게 되는 거야? 뚜껑을 열면요, 부피가 갑자기 커지는 거지. 부피 팽창. 부피가 팽창해서 열을 가해줬니? 온도를 낮춰줬니? 그건 아니죠. 이런 거를 뭐라 부른다? 단열 팽창이라 부른다 했지. 단열 팽창 시켜주면요, 온도는 어떻게 되더라? 온도가 떨어지더라. 온도가 떨어지다 보면 이슬점까지 도달할 수도 있고, 이슬점 도달. 이슬점에 도달하면 이슬점보다 온도가 낮아지면 응결을 할 거고, 응결이 일어났다는 말은요, 물방울이 생겼단 말이지. 그러면 페트병 내부가 뿌옇게 흐려집니다. 이게 구름이야. 가까이서 보니까 그렇지, 멀리서 보면 또 물방울들이 많아지면 이제 구름인 거야. 반대로요, 압력을 높이면 어떻게 되는데? 다시 뚜껑을 닫고 압력을 높이면 압력을 높이면요, 부피가 감소하면서요, 이건 단열 압축이라지. 온도는 반대로 올라갈 거고, 온도가 올라가니까 증발을 많이 하겠지. 그래서 맺혔던 물방울들이 다시 수증기가 될 거고 맑아집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름도 종류가 있어. 생기는 원리는 이렇게 생기는데 종류가 있습니다. 네 번째, 구름의 종류를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 가지로 세분화해서 다양한 형태의 구름 모양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볼게요. 첫 번째, 저군형 구름. 저군형 구름은요, 적자는 쌓는단 말이야. 그래서 쌓아놓은 것처럼 세로로 길게, 그죠? 세로로 이렇게 길게 이렇게 생긴 구름을 저군형 구름이랍니다. 저군형 구름. 어떤 모양이다? 위로 솟은 모양입니다. 언제 이런 모양이 생길까? 강하게 상승할 때. 갑자기 싹 상승하면 위로 길게 이렇게 생기는 거야. 공기가 강하게 상승할 때. 두 번째로요, 또 다른 모양, 어떤 모양이 있는데 층운형 구름이 있습니다. 층운형 구름은요, 옆으로 펼쳐져 있는 구름이야.
옆으로 가로로 이렇게 펼쳐져 있는 구름을 층운형 구름이랍니다. 모양은요, 옆으로 퍼지는 모양. 이때는 어떻게 강하게 상승할 때는 저군형이었고 얘는 강하지 못하게, 그죠? 약하게 상승할 때 옆으로 쫙 퍼집니다. 자, 그래서 구름의 종류는 저군형 구름과 층운형 구름이 있더라. 자, 그래서 오늘은요, 구름의 생성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